안녕하세요. 혹시 한국어랑 일본어 사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비밀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오늘 우리는 단순한 우연, 그 이상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고대의 지혜가 담긴 한 편의 언어 추리극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. 여러분, 한국어랑 일본어에 비슷한 단어들이 꽤 있다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단어들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. 과연 이게 그냥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요? 아니면 그 뒤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자, 바로 이 세 단어가 오늘 추리극의 핵심 단서입니다. 한국어 스미다, 그리고 일본어 시미와 소매. 발음이 비슷한 건 그렇다 쳐도 뭔가가 스며들어서 남은 흔적 또는 스며들게 만드는 행위라는 그 뜻까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단어들의 비밀은요, 바로 소리 DNA라고 부를 만한 시옷과 미음, 이 두 개의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.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성음 상징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소리 그 자체에 어떤 뜻이나 움직임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예를 들면 쨍그랑 하면 뭔가 딱 깨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. 바로 그런 거죠. 자,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. 스미다라는 단어를 한번 해부해 볼게요. 마치 설계도처럼요. 시읒 소리는 뭔가 휙 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이죠. 그리고 미음은 입을 하고 다물 때처럼 들어온 걸 딱 가두고 머금는 느낌. 그러니까 파고들어서 스읒, 머문다, 미음. 바로 이 두 가지 액션이 합쳐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이론이었고요. 이제부터는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. 이 단어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이랑 일본에서 얼마나 똑같이, 진짜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쓰이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결정적입니다. 먼저 액체가 스며드는 거,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다. 일본에서도 똑같이 시미루. 그리고 맛이 배는 거, 고기에 간이 스며 있다. 일본에서도 맛이 시미테 있다. 그 결과로 남는 얼룩은 시미. 이걸 응용한 염색은 소매로. 와,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죠. 완벽하게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한국어에 스며든다는 이 하나의 개념이 일본어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 자체를 뜻하는 말은 물론이고 얼룩이라는 결과물, 또 염색이라는 어떤 응용 행위까지 이렇게 기능적으로 쫙 나눠졌다는 거죠.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온 셈입니다. 자,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. 이게 단순히 단어가 비슷하네?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. 이 언어의 연결고리가 두 나라가 세상을 보는 방식,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철학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. 이 속담 다들 아시죠?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. 진짜 스미다라는 말의 핵심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순 없을 거예요. 아주 조금씩,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변해가는 거. 이게 바로 스며들매 담긴 철학인 거죠. 자, 그럼 일본을 볼까요?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.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. 이건 소매, 즉 물들다라는 개념을 보여주죠. 주변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할 수 없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. 결국 이것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속담이랑 맥이 정확히 닿아 있죠. 결국 이 소리 DNA를 공유한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에요. 교육이든 문화든 사랑이든 뭔가를 억지로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랑비처럼 천천히 스며들어서 어느새 내 것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거죠.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? 그런데 말이죠, 이 이야기가 어쩌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정말 스케일이 큰 가설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. 이 시옷 미염이라는 소리가요, 사실은 아주 먼 옛날 고대 인도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. 거기서부터 언어의 실크로드를 타고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기나긴 여행을 해왔다는 거죠. 문명이 움직일 때 이 소리도 함께 진화하면서 아시아 대륙을 건너온 게 아니냐는 상상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소리 하나가 어떻게 두 나라의 언어와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함께 추적해봤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요, 이 소리 DNA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단어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? 예를 들어 물을 머금고 있는 섬이나 부드럽게 스며드는 송 같은 단어들 말이죠. 어쩌면 이 거대한 언어 추리극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